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전력 분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분배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전력 분배기 개론과 가장 기본적인 전력 분배기인 T 분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분배기는 파워 디바이더라고 얘기하는데요. 입력 포트로 입력된 신호가 둘 이상의 경로로 통해 출력 포트로 나누어지는 신호 분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력 분배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 분배기 입출력을 바꾸어서 다수의 출력 포트의 신호를 입력을 하면 디바이더가 전력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합쳐서 기존의 입력 포트였던 P1 포트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력 분배기를 반대로 사용하게 되면 신호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안테나에 사용되는 전력 분배기와 안테나 엘리먼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T 분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분배기는 가장 기본적인 분배기로 입력을 기준으로 두 개의 출력 포트가 T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T 분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입력에서 두 개의 출력으로 분기되는 이 두 개의 분기점은 두 출력 임피던스의 병렬 연결된 회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의 임피던스는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이제 분수로 표현돼서 G1분의 1은 G1분의 1 플러스 G2분의 1로 계산이 되고요. 임피던스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전력으로 분배가 되는데 동일한 전력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두 출력 임피던스를 동일하게 놓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G1분의 2여서 이 입력 임피던스 G인이 Z0와 동일하게 되면 입력 포트에서는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Z1이 Z0의 2배의 값이 되면 입력 임피던스가 자동으로 정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로를 구형할 때는 임피던스 매칭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회로들은 대부분 RF 회로에서는 입력, 출력 포트들이 모두 동일하게 Z0, 약 50ohm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시킵니다. 분기점에서 입력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Z0분의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 임피던스가 설정되고요. Z0와 다른 값이 됩니다. 그래서 T 분배기는 입력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입력 임피던스 정합하는 방법은 분기점과 입력 포트 사이에 4분의 람다 선로를 이용해서 임피던스 정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분기점에서의 임피던스와 4분의 람다 선로 입력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사이에 특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계산되고요. 그래서 Z0 나누기 루트 2 값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분기점에서 출력 포트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EZ0이면 입력 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매칭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출력 쪽으로 바라보는 EZ0와 출력 포트의 임피던스인 Z0 사이에 임피던스 매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4분의 람다를 이용을 하면 출력 포트 쪽으로의 4분의 람다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2 Z0 값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임피던스 정합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임피던스 매칭인데요. 예제는 동작 주파수가 2.4GHz고 PCB 기판은 가장 많이 사용된 FR4인데 유전율은 4.4, 두께는 0.8mm를 설정하였습니다. 50ohm, Z0 50ohm인 선로폭은 1.49mm고요. 이때 입력 측과 분기점 사이에
특성 임피던스는 Z0 나누기 루트 2니까 50 나누기 루트 2면 35.35ohm이 되고요. 35.35ohm의 선로폭은 2.57, 그리고 4분의 파장 길이는 16.71mm입니다.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오른쪽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S11, 즉 1번 포트로 넣은 신호가 1번 포트로 나오는 결과고요. S22는 2포트에서 들어가서 2포트로 나오는 신호, S33는 3포트에서 들어가서 3포트로 나오는 결과를 표현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프는 결국 각 포트들의 입력 임피던스들의 정합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S11이 파란색인 S11만 마이너스 54.47로 포트 1은 입력 임피던스가 매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S22와 S33는 마이너스 6dB입니다. 즉 신호가 입력되면 4분의 1 신호는 다시 반사돼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살펴봤던 임피던스 정합 방법은 우리는 1번 포트에 입력 포트에 들어온 신호가 매칭되도록 회로를 설계하였고요. 출력 포트인 2번 포트와 3번 포트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포트에서 들어온 신호만 매칭이 되는 거고, 출력 포트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결과는 이제 S21, S31인데요. 21, 31이니까 두 번째 있는 아래점자 1번 포트에서 들어온 신호가 2번 포트와 3번 포트로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3dB, 즉 1번 포트로 들어온 신호는 2번 포트로 2분의 1, 3번 포트로 2분의 1 반반 나눠서 출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또 다른 결과 그래프인 S32는 2번 포트로 들어온 신호가 3번 포트로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2번 포트로 들어온 신호가 3번 포트로 나갑니다. 즉 위에서 보면 2번 포트로 들어온 신호가 4분의 1은 되돌아가고 4분의 1은 3번 포트로 가고, 그래서 나머지 2분의 1만 1번 포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 방식에서는 4분의 파장을 2.4GHz에 맞춰서 설계를 한 건데, 실제 결과는 2.5GHz, 즉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보다 설계 값이 0.1GHz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GHz에 맞추려면 이 4분의 파장 길이로 계산된 값보다 실제 설계할 때는 좀 더 길게 설계해 주셔야 2.4GHz에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피던스 정합 방법은 출력 쪽의 임피던스 정합을 하는 방법인데요. 50ohm 선로 1.49 그대로이고, 이때 출력 쪽 임피던스는 루트 2 Z0에서 루트 2 곱하기 50을 하면 70.7ohm이 됩니다. 70.7ohm에 대한 선로폭은 0.769mm고요. 4분의 파장 길이는 17.68mm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 구성하면 레이아웃은 이제 아래 그림처럼 표현이 되고요. 이때 S11은 마이너스 49.87, 약 마이너스 50dB여서 S11은 매칭이 되어 있는 거를 잘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S22, S33는 마이너스 6dB입니다. 즉 출력 포트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는 이 T 디바이더는 정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분의 1 전력은 반사돼서 되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램에서 S21과 S31은 마이너스 3dB, 즉 1번 포트에서 들어간 신호가 2포트와 3번 포트로 가는 신호는 각각 2분의 1씩 반반 나눠져서 동일 전력으로 분배되고요. S32 같은 경우는 2포트에서 들어간 신호가 3포트로 가는데 마이너스 6dB입니다. 즉 위에 S22와 S32를 같이 살펴보면 2포트에서 들어온 신호는 4분의 1은 되돌아 나가고 4분의 1은 출력 포트로 나가고 나머지 2분의 1만 1번 포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력 포트가 임피던스에 매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S32가 4분의 1만큼 1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두 개의 출력 포트가 서로 격리되어 있지 않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볼 윌킨슨 디바이더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T 디바이더를 가지고 동일 분배를 한 두 가지 임피던스 정합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비균등 T 분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설계를 하다 보면 두 개의 출력 포트에 서로 다른 전력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는 두 출력 포트의 임피던스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전력 분배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대2 전력 분배기를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 입력 포트로 입력된 전력을 이와 같이 하게 되고요. 2포트로 나가는 전력은 입력에 대한 3분의 1, 3포트는 3분의 2, 그래서 1대2로 분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요와 같은 계산식을 적용했을 때 2포트는 임피던스인 Z1은 3Z0 또는 3포트에 들어가는 임피던스 Z2는 2분의 3Z0 요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Z1과 Z2의 임피던스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살펴볼 거는 Z인이 Z1과 Z2의 병렬인 임피던스 Z인이 Z0와 같은가를 살펴보게 되고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다르면 요 사이에도 앞서 살펴봤던 임피던스 정합 1번 방식을 이용하여 매칭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회로를 구현할 때는 출력 임피던스를 Z1, Z2로 두지 않고 Z0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는 분기점에서 2번 포트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Z1이 되도록 설정하고 이 Z1과 Z0가 임피던스 매칭이 되도록 4분의 파장 선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포트 3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 살펴보면 Z1과 Z2의 분기점에서 바라보는 입력 임피던스 쭉 계산을 해보면 Z0 쭉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분기점을 바라보는 Z인과 Z0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포트 2를 바라보는 4분의 1 파장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3 Z0 그리고 포트 3를 바라보고 있는 쪽에 특성 임피던스 ZC2는 루트 2분의 3 Z0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이 특성 임피던스들이 바뀌기 때문에 각각 예제를 이용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1대2 분배기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예제와 마찬가지로 동작 주파수는 2.4GHz고 PCB는 FR4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50Ω 선로폭은 1.49 포트 2에 대한 4분의 파장의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3Z0이기 때문에 Z0에 50Ω를 넣게 되면 86.6Ω이 됩니다. 86.6Ω의 선로폭은 0.474 4분의 파장 길이는 18mm가 되고요. 포트 3 쪽으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2분의 3이기 때문에 50을 곱하면 61.2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선로폭은 1.033 4분의 파장 길이는 17.6입니다. 그대로 넣고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S11이 마이너스 58dB 정도여서 매칭이 잘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2와 33 비대칭이기 때문에 22와 33가 서로 다릅니다. 2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dB니까 여기서 들어온 신호는 절반은 되돌아 나가 버린다는 상황을 알 수 있고요. 33 쪽은 좀 더 매칭이 잘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력 분배가 잘 되었느냐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S12 파란색은 마이너스 4.8dB 그리고 S13는 마이너스 1.796입니다. 위에 계산해 보면 3분의 1에 대한
dB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4.77입니다. 즉 우리가 1번 포트에서 2번 포트로는 3분의 1을 보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4.826이 나왔고요. 이론값인 4.77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포트로는 3분의 2를 출력했는데 1,3는 이제 마이너스 1.796으로 계산값인 마이너스 1.76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S32, 즉 2번 포트에서 3번 포트, 3번 포트에서 2번 포트로 가는 게 마이너스 6dB로 한 4분의 1 정도는 서로 출력 포트로 넘어가 버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진주파수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 분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출력 포트 쪽에다 임피던스를 매칭하는 경우는 공진주파수가 원래 목표치인 2.4GHz보다 낮은 주파수의 공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할 때는 4분의 파장들보다 조금 짧게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2.4GHz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T 분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